비 오는 날의 경기는 영국 남부에서 쌓인 어려움들 속에서 흩어질 듯 보였으나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라이턴에게 1-2로 패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릭 텐 학 감독과 선수들은 새로운 시즌에서 첫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우리는 팀의 구성과 전술적 요소에서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맨유 1일 뉴스에서 경기 후 논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소식통들이 알레잔드로 간나초가 새 시즌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발 라인업은 8일 전 개막전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감독 에릭 텐 학는 계속해서 주장 비루노 페르난데스를 공격수 9번으로 배치했습니다. 메이슨 마운트는 중앙 미드필더 카세미로와 코비 마이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인 왼쪽 수비수의 부재로 인해 신입생 에누사 마윈이 평소처럼 선발 출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플레이하지 않고 카오루 미토마의 브라이턴 측을 디오고 다로티 더 주의 깊게 보살펴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한 공격수 에이마 디알로는 최근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출전했습니다. 곰마 제이든 산초는 오늘 경기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처럼 사라진 대신 그는 동료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기 위해 드 아멕스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에릭 텐 학 감독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간접적으로 영국 출신 선수에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줄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초는 여전히 팀과 함께 있지만 몇 가지 불편한 문제로 선택을 해와서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완전한 팀이 필요하고 그는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선수는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경쟁해야 하며 나는 각 경기를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포지션에 2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은 긴 시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홈팀은 이번 시즌 많은 요소를 변화시키고 제이슨 스틸 골키퍼, 팀 주장 루이스 덩크, 스타 카오루 미토마, 그리고 공격수 다니 웰백과 페드로 몇몇 익숙한 얼굴만을 유지했습니다. 튼드사단탈리리 또한 벤치에서의 변수 파비안 후세는 매우 흥미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31세로 팀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 제임스 밀러보다 17살 어립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매우 안정된 플레이를 했고 특히 자국 진영에서의 공 처리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브라이턴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며 경기를 매우 긴장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방문팀이 공을 많이 소유했지만 그들은 32분에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잘 플레이했지만 이후 패배하며 나머지 경기에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 후 상황은 여전히 치열했지만 브라이턴은 자신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없었고 의도치 않게 2개의 공간을 드러내어 방문팀이 계속해서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60분에는 공격수 에이마 디알로가 기회를 잘 활용하여 결단력 있게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두 번째 골을 계속했지만 아쉽게도 조슈아 징키, 알레칸드로 가르나초의 골을 방해하는 바람에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브라이턴이 완전히 무력했던 것을 보여주지만 VAR이 홈팀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전환점은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에릭 텐 학 감독이 갑자기 비루노 페르난데를 교체하고 스콧 맥토미네를 투입했습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완전히 브라이턴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었고 홈팀의 강력한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예상된 일이 일어났고 추가 시간에 페드로의 쉬운 헤딩골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 브라이턴은 두 경기 후 6점으로 잠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음 주 올드 트래포드에서 라이벌 리버풀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세찬을 보답니다. 역사는 정확히 2시즌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랜포드 경기장에서 극심한 패배를 당한 것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이 경기 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릭 텐 학 감독은 이런 방식으로 패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잘 플레이했으며 알레잔드로 간나초에 골로 일찍 경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때때로 가혹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패배에서 배우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여 다음 주 리버풀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한편 파비안 후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해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승리는 팀 전체의 노력에 가치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큰 압박을 주었지만 우리는 견디었고 이전에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운이 따랐던 덕분에 우리는 3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 최고의 선수상에 대해서는 에이마 디알로가 출전하기 위해 고통을 참은 것을 고려해 그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부분 선수들에는 인상적이지 않았던 경기입니다. 가장 잘한 선수는 확실히 브라이턴의 데니 웰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맨유 11 뉴스는 이 경기 후 남아있는 사항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제돈 산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주 개막전에서 결장한 후 사람들은 제이돈 산초가 에릭 텐학 감독의 말대로 중이염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2000년생 선수는 출전 등록이 되지 않자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 인간의 인격에 대한 극도의 치욕이며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조정 후에 자돈 산초가 훈련장으로 돌아와 다시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검은 개가 검은 먹물 지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맨시티 스타는 즉시 올 트래포드를 떠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애 같은 태도와 버릇없는 행동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붉은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메이슨 마운트의 중요한 역할. 단순히 축구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메이슨 마운트가 매우 평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의 평범함은 그가 경기하지 않을 때 중요해집니다. 첼시의 전 미드필더인 그의 지속적인 압박,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능력은 에릭 텐 학 감독이 3번째 시즌에 도입한 하이프레싱 방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이슨 마운트는 결코 플레이메이커나 조직자가 아니며 그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체력과 수년간 연마된 지능으로 상대의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국 선수인 그가 경기장에서 무해해 보이는 것을 보지만 이러한 요소가 없었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라이턴을 상대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필요한 수직축. 지난 시즌 에릭 텐 학 감독의 팀은 여러 주요 선수들이 부족하여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안드레 오나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코비 마이노가 완벽한 수직축 역할을 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약한 상대든 강한 상대든 편안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 경기 동안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선수들이 본래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수동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문화적인 전환 전술을 매우 잘 발휘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컨디션만 개선된다면 이 팀은 경기장에서 매 순간 극도로 위험한 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패배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MU는 운이 없었습니다. 넷째, 에릭 텐학의 실수. 비루노 페난데가 이런 방식으로 교체되어 경기장을 떠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포르투갈 국가대표가 올 트래포드에 발을 디딘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일찍 교체된 경우일 것입니다. 분명히 비루노는 부상이 아니며 이것은 에릭 텐 학 감독의 전술적 결정으로 스코트 맥토미네이를 투입하여 공중볼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브라이턴에 대한 패배와 추가 시간의 골은 비루노 페난데가 교체된 후에 수동성의 결과입니다. 확실히 에릭 텐 학 감독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맥토미나이가 결정적인 골을 혹시해왔다면 그를 칭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불운한 날이었고 만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고통스러운 패배를 겪었지만 그것이 불공정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직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이는 9개월 동안 38경기가 진행되는 마라톤 시즌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인상적인 점수를 얻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2라운드 이후 첫 경기를 패배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은 여전히 대부분의 상대보다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상위 4위 안에 들어 챔피언스리그 참가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릭 텐 학 감독과 함께하는 3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I팀은 우승 경쟁을 하고 세계 최고의 축구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위 4위 경쟁에 집중하고 어떤 컵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매일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를 계속 개선하고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